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상속인의 결정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자, 일단 그 상속 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우리 일단 권리 능력이 있으면 다 상속 능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복중에 있는 태아, 이 태아는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상속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아가 뱃속에서 이제 죽거나 낙태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사라지겠지만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인격 소급설이라고 그래서 태아일 때부터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자,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고요. 상속인과 똑같은지를 갖게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법정 상속은 이제 뭐 친족만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 친족의 범위가 이제 보시면 보면 이제 혈연과 혼인을 기초로 이제 성립된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팔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 배우자 이렇게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고요. 부계, 모계, 그다음에 양친, 양자 다 있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상속인이 아닌데 유언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자, 일단 상속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혼인인데요. 법률상 부부여야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는 결혼을 하면 성년이 되는 거죠. 좀 일찍 미성년자지만 결혼을 통해서 좀 성년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부부끼리 연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사실혼 상태 배우자는요 상속권이 없죠. 그래서 배우자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이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는요, 아마 상속인이 없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 그럼 특별 연거자로서 상속 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없을 경우, 1, 2, 3, 4순위가 다 없으면 원칙은 국고로 기속이 돼요. 원칙은 국고인데, 사실혼 관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했다 그러면 혼외자라고 하죠.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의 성과 본을 이제 좀 따르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안 죽었어. 그러면 이제 아니면 죽더라도 죽으면서 유언장에다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사실은 내 자식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게 되면 어머니의 성과본을 따르든 그거는 협의하기 나름이죠. 자, 사실혼 배우자는요, 온리 상속만 못 받아요. 다른 건 다 돼. 배우자는 배우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종 법에 따른 보상금, 연금 다 받고요. 만약에 이제 월세를 살았어? 아니면 전세를 살았어? 근데 이제 배우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가 파괴가 되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단독으로 혼인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만. 자, 어찌됐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만 못 받고 다른 권리는 다 가져. 그죠? 그거 알아두시고. 이혼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입양. 자, 입양은요, 여기 일반 양자하고 친양자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시험상. 자, 일반 양자는요, 입양 합의가 있어야 되고,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부모 내지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주로 이제 미성년자를 입양하니까. 자, 성년자는 이제 입양 합의하고 부모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일반 양자의 경우는요, 친생 부모의 성과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는 거야. 그렇죠. 친생 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친생 부모가 죽어도 상속이 되고요. 양부모가 죽어도 상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개자로서 신분을 취득을 하지만 친생 부모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된다. 자, 친양자는 뭐냐면요. 이렇게 일반 양자로 과거에는 일반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학교 가는데 가족 관계 막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식인데 성이 달라. 그럼 이제 애들이 놀림감이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긴 게 친양자 제도인데, 양친의 성과 본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씨가 박씨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양친의 성과 이제 본으로 이제 바뀌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됩니다. 미성년자만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양자는 성년자도 되는데 이게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과 본이 이제 바뀌고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끝납니다. 완전히 단절돼요. 네, 그래서 친부모가 죽어도 상속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양부모가 죽었을 때만 이제 상속이 되고요. 자,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혼인중개자로서 신분을 취득을 하고 친생 부모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가 된다.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법정 상속인은 자 1순위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 존속과 배우자. 자, 요거 이제 그 순서인데 여기 보시면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이에요. 요 순서예요. 요 순서인데 여기 보면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그러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그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그러면 공동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 여기 이제 직계 라인. 나를 중심으로 직계 라인이고 나하고 내 배우자는 무촌입니다. 무촌.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잖아요. 그러니까 님은 나하고 촌수가 없지만 점 하나 찍는 순간 이혼해서 남이 될 수 있어요. 어찌됐건 촌수가 없고요. 그럼 나하고 우리 그 위아래는 직계 라인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내 아버지는 1촌이야. 나하고 내 자식도 1촌이야. 그러면 내 자식과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하고 손자잖아요. 2촌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이 직계 비속이죠. 내 손자도 직계 비속이에요. 증손자도 직계 비속이고요. 고손자도 직계 비속이거든요. 다 직계 비속이에요. 저 밑에 내가 혹시 몇백 년 후에 33대 후손도 직계 비속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장 최근친 직계 비속이 상속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떠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내 아버지가 1촌인데 나하고 내 할아버지는 2촌이죠. 그러면 그렇죠? 할아버지도 직계존속, 아버지도 직계존속, 할아버지도 직계존속, 증조 할아버지도 직계존속, 고조 할아버지도 직계존속. 저 위에 저는 홍씨니까 저 홍씨 집안 저 위에 저 위에 저 할아버지 누군지 몰라도 저 위에 계신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에요. 나를 존속하게 해주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죽었다, 비속이 없다 그러면 최근친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계존속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 요 사이에 1촌. 1촌씩 움직인다. 1촌. 한 칸에 1촌이야. 그럼 이제 나하고 내 형제가 있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 그럼 여기 옆으로 가는 걸 반계라고 해요. 반계 라인인데 이 반계는요. 나하고 내 형이 2촌 관계예요. 나하고 내 동생도 2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2촌이야. 2촌인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형. 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은 2촌이고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동생은 2촌이죠. 그렇죠? 백부, 숙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아버지가 1촌이니까 나는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 삼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삼촌이 나온 거야. 그렇죠? 삼촌이에요. 그러면 그 삼촌의 자식은요. 그 삼촌하고 그 자식이 1촌 관계니까 나는 걔네들을 뭐라고 불러? 사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촌수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옆으로 갈 땐 2촌씩, 위아래로 움직일 땐 1촌씩이에요. 그래서 직계 라인, 반계 라인인데, 자, 보면 이제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 자매 이렇게 있으면 4순위로 넘어가면 이제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사촌까지도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반계 라인까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직계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계 라인이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자, 1순위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 배우자는 홀로 받는 게 아니라 직계 비속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직계 비속인 자와 손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만 받는 거죠. 자. 그죠? 왜냐면 손자보다 자가 더 가깝잖아. 최근친이니까. 그럼 얘는 친자식, 자연혈족이나 양자, 법정혈종, 혼인 중에 출생자든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하면 받을 수 있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 자, 양부모, 일반 양자는 양부모, 친부모 양쪽 다 1순위. 친양자는 성가본을 양부모 것을 따르기 때문에 친부모는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부모 것만 상속받는 거예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받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손자 뭐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면 이런 거죠. 얘가 죽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고 얘가 없어요. 손자만 살아 있어. 그러면
여기 할아버지한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손자가 비속이죠. 얘는 존속이잖아. 2순위. 얘는 1순위잖아요. 그렇죠? 얘가 없으면, 자가 없으면 손자가 받게 되는 거야. 그렇죠? 손자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돼버리니까. 자, 이럴 수 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인데 부모와 조부모죠. 그러니까 부계든 모계든 양가든 생가든 다 되고요. 양자가 사망하면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같은 순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비속이 없을 때 존속하고 같이 받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이에 2.5순위가 있다. 자, 2.5순위보다 배우자 단독 상속.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는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배우자도 없으면 이제 3순위로 넘어가죠. 형제자매. 부계 모계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촌인의 반계혈족이야. 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거나 존속과 같거나 없으면 단독. 자, 법률상의 상속,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고요. 혼인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상속권이 없고 대신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죠. 자, 태아는 상속순위 관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자, 계모나 정모는 혈족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권이 없다. 자, 그 다음 분묘 등의 생계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뭐 제사죠, 제사. 그렇죠? 문중, 그래서 분묘에 속한 일정부 이내의 금양이 임야하고요.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라든가 제구, 제사 지내는 거죠. 그죠? 이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를 합니다. 자, 대습상속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상속인이 돼야 될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과 3순위죠. 3순위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 1번 선사망. 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죠. 2번 결격. 상속 결격.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법에서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시사망.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요 사람들의 직계비속과 여기는 엔드죠. 배우자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습상속인은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되고요.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지분을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면, 자, 대습상속이 되는 케이스는 선사망, 결격, 동시사망이고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습이 안 되는 케이스는 암기를 하셔요. 대습이 안 되는 케이스는 포기, 유증, 존속, 사촌 안 되죠. 그렇죠? 상속 포기를 하면 대습 상속 인정 안 되고요. 유증은 대습 유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아무리 뜯어봐도 존속이나 사촌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